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어디 이제 배우실 거냐면요. 넘겨보세요.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음은 이제 91페이지를 배우실 겁니다. 91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부동산 투자 이론에 보시면은 제1절에 위험과 수익의 상세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는, 따라서 비례관계. 그럼 아까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커졌죠. 그러니까 상쇄됐다는 건 비례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과 수익은 상세라는 거에다가 비례라고 적어보세요. 비례.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비례. 그래서 이 화살표가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하고 예금을 본다면 서로 비교한다면 누가 더 위험하죠? 그럼 얘는 그냥요 수익이 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얘는 위험이 좀 낮죠? 그럼 수익도 낮다는 얘기죠. 반비례다, 비례다? 비례예요. 상세라는 자체는 자, 어떻습니까? 얘는 높은, 어떻게 돼요?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을 원한 거죠. 자, 예금은 그냥입니까? 얘는 예금은 낮은 수익입니까? 그럼 낮은 수익을 상쇄하기 위해서 낮은 위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반비례다, 비례다? 비례. 화살표가 반대다, 같이 움직인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상세라는 거는 거기 보시면 영어로 트레이드라 오브라는 게 있죠. 야구 선수끼리 트레이드 한다는 얘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트레이드 한다는 건 상쇄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비례다, 비례다? 비례. 그것만 머릿속에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기대 수익률의 측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건 거의 99% 시험에 나옵니다.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게 거의 시험 문제 나와요. 나오고 넘겨보시면은 자, 양가로 2번에 가시면은 투자 위험의 측정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가 예전에 한 번 나왔다가 이시청 한번 들어갔어요. 그럼 요건 출제 빈도가 높다 낮다? 낮기 때문에 요거는 투자에 대한 분산은 거의 강사들이 안 하거든요. 기대수익만 하는데 나와 있으니까 그냥 어떤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자, 잠깐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은 투자 위험을 측정 안 해야 돼요? 측정을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용어 정리로 가볼게요. 갑니다. 자, 어떤 게 이제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냐. 자, 들어갑니다. 수익과 위험의 측정이에요. 측정을 해서 수치로 나타내야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웠으니까 수익은 지금 생겨요? 장래에 생겨요? 장래에 생기죠.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위험이 따르겠죠. 그죠? 따르고요. 불확실성이 위험이 따르고, 불확실성이 따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럼 기대 수익률을 아까 제가 20%로 예상을 했는데, 자, 실현 수익률이 여기서 벗어나면 아까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변동 가능성을 위험이라 그래요. 변동 가능성. 자, 그래서 요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가중 평균. 자, 무슨 말이냐? 가중 평균을 낸다는 얘기는 가중치라는 것은 곱하는 거고 평균을 더하는 거거든요. 잠깐 여러분 밑에 아직 계산 안 하지만 91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나요? 그럼 처음에는 확률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의 A의 그 수익률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은 확실합니까? 아직은 불확실합니까? 그럼 그냥요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 0.3이라는 건 30%를 얘기하고요. 0.4는 40%, 0.3은 30%를 얘기를 해요. 그냥 있습니까? 요 불확실하니까 확률을 따집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100원을 가지고 앞면 나오면 저한테 100원 주세요. 뒷면 나오면 100원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확실해? 아직은 불확실해.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률이라는 걸 따져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박스는 보고 있어요? 그럼 30%, 40%, 30%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확률이 많을까요? 40%라는 정상적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이걸 따라서 가중치를 둬야 돼요.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A가 115, 마이너스 10이 나왔죠? 아직은 마이너스까지는 우리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곱한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확률의 가중치입니까? 가중치를 하고 이 나오면은 그 값을 다 더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이따가 계산하실 때 그 확률하고 수익률을 그냥 해야 돼요. 먼저 곱해야 돼요. 곱하고 숫자가 나오죠? 그럼 이걸 다 더하는 게 평균을 얘기하거든요. 그냥 평균이다, 가중 평균이다, 가중 평균이요.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나눠서 그냥 3으로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래요? 확실해요? 아직은 불확실해요. 그럼 가중치는 확률에다가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왜 실현 수익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평균에서. 이 평균을 얘기하고 가중평균을 얘기하는데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학문적인 접근보다 만약에 1차 과목이 민법하고 개론이 있어요. 자, 따라서 평균. 평균에서 벗어나면 위험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때 우리가 평균이 몇 점을 맞아야지만 합격한다 그랬어요. 60점이 평균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60점 요게 이제 평균이며 요게 이제 기대치가 되는 거죠. 맞죠? 여기서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준 편차라는 얘기예요. 그럼 많이 벗어날수록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가 막 어렵게 나오면 점수가 떨어지고 쉽게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겠죠? 뭐 여러분들은 변동이 없겠지만. 자, 그러면은 민법하고 개론이 변동의 폭이 달라요. 개론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민법이 잘못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민법에 조금 나는 좀 취약하다. 그럼 이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럼 잘 나올 때는 30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잘 나올 때는 90점 나오는데 못 나오면 30점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개론에서는 벗어나는 척도가 5점밖에 안 돼요. 그냥 그 범위가 좁죠. 그럼 이건 위험이 좀 덜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잘 나오면 65점이 못 나오면 55점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가 벗어날수록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한 게 위험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평균에서 벗어나는 척도가 표준 편차예요. 자,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거든요. 근데 이 어떻습니까? 표준 편차와 분산은 따라서 위험, 수익이에요, 위험이에요. 위험에 대한 측정치를 얘기하고 아까 기대 수익률 기억하세요? 되게 쉬워. 따라서 수익률. 위험이겠어요? 수익이겠어요? 수익이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을 냈다는 자체를 수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의 측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있고 위험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또 이따 하면은 언제 그랬어요? 그럴까봐 94페이지 가시면 용어 정리가 나와요. 아직은 안 들어갔지만 94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은 자 제목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자 9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 보고 계셔요? 자 평균은 수익이라고 적으세요. 평균을 뭐라고 적으라고요? 그 가중평균을 냈다는 거는 수익률을 따진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은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다시요. 평균은 뭐라고 적었죠? 분산은요. 그러니까 평균은 수익을 나타내는 용어고 그 다음에 분산은 위험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가중평균을 냈다는 자체는 기대수익률이고 수익이고 분산이 위험이거든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그걸 좀 체크해놔야 이따가 이해하기가 좀 편하세요. 자 그러면은 자 들어오셔서 다시 아까 그 박스를 한번 볼게요. 91페이지 박스를 보시면은 계산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가볼게요. 자 지금 책에 보시면은 밑에 박스가 하나 있죠. 찾았습니까? 그 상황이라는 자체가 호경기는 경기가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거는 그냥 이 경기가 그냥 보통이다. 그 다음에 불경기는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입니까? 아직은 불확실합니까? 그냥이요, 확률이 있어요. 가중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확률이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실 게 호경기가 0.3이라고 돼 있나요? 여기 옆에다가 30%라고 적으세요. 자, 이건 몇 퍼센트를 얘기한다? 30%를 얘기해요. 확률이. 그런가요? 그럼 0.4라는 뜻은 뭘까요? 40%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40%를 얘기하고 0.3이라는 건 뭘까요? 30%를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걸 다 더하면 100%가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디가 될 확률이 제일 높습니까? 정상적이라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다 그냥이 돼요. 가중치를 둬야 돼요. 그래서 아까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가중이라는 것은 곱해서 평균을 더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지금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지금 A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자, 수익률을 봤을 때 100%, 그 다음에 몇 퍼센트요? 15%, 그 다음에 얼마요? 마이너스 70%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굉장히 계산하기 쉬운 게 100에다가 0.3을 곱하시면 돼요. 제가 드릴게요. 30% 나와요.
몇 퍼센트 나온다? 30. 그렇게 나온다고 그냥 하세요. 다 계산했으니까. 0.4에다가 15%라면 6%가 나와요. 나오고요. 나오고. 자, 이건 그냥입니까? 마이너스 70입니까? 그럼 0.3에다가 마이너스 70을 하게 되면은 이건 마이너스 21%가 나오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몇 퍼센트겠어요? 자, 요거 더하면은 36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36에다가 어떻게 돼요? 21을 빼니까 15%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세요. 따라서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15%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15 되고요. 자, 그래서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가중 평균. 가중 평균을 낸 이게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죠. A에. 맞나요? 그러면 자, 이제 얘기해 보세요. B도 여러분들 얘기를 하시고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B는 수익률이 다르죠? 자, B 수익률로 갑니다. 천천히 갈게요. B 수익률은 몇 퍼센트예요? 요게 40%,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인가요? 찾았습니까?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여기서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렇죠? 대답을 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0.3에다가 40을 곱하면 되죠? 다 12% 나오고, 그 다음에 0.4에다 15라는 건 아까랑 똑같잖아요. 6%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0에다가 0.3이니까 마이너스 3%가 나오겠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18이니까 마이너스 하면 15%가 되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틀립니까? 수익률이 같습니까?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넘기시면은 92페이지에 자, 중간 라인에 여러분들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요게 이제 요가 2라는 게 기대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이 RA가 A에 대한 기대 수익이 15% 나왔다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거는 누굴까요? A일까요? B일까요? B죠, B. B에 대한 RB가 15%가 나왔다는 뜻이죠. 다 계산하셨죠? 그럼 그 장입니까? 기대 수익률이 같습니까? 같으면 위험이 낮아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위험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투자 위험이란 어떻죠? 투자 수익의 변동 가능성이나 기대한 투자 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 실제 결과 기대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을 제가 그냥 했습니까? 위험이라고 했습니까? 자, 이거를 따보세요. 표준 편차, 분산,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분산하고 표준 편차라는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죠. 변동 계수는 지금 보지 마세요. 나중에 상대적 계수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은 맨 밑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돼지꼬리 같이 생긴 거 있죠? 그래서 요 제곱하는 게 여기다 분산이라고 적으세요. 뭐다? 분산.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분산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입문서에서는 계산을 좀 쉽게 내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어렵게 내셔서 자, 지금 이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불러주세요. 뭐, 얼마 마이너스 얼마라고 돼 있죠? 1.0 마이너스 0.15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0.3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계산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는데 요거는 15%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몇 퍼센트의 기대 수익이다? 15%고 요거는 아까 A의 수익률이 100%라는 얘기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럼 100%를 숫자로 하게 되면 몇 점 몇이 되죠?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척도를 얘기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곱을 한 다음에 아까 확률이 0.3이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불러봐 주세요. 두 번째 숫자는 어떻게 됐어요? 숫자만 불러봐 주세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됐냐면 0.15 마이너스 0.15라고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이건 무슨 뜻이냐? 0.15 마이너스 0.15는 제곱은 0.4라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아까 정상적일 때는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15%입니까? 그럼 얘와 얘 차이점은 제로라는 얘기예요. 이거 위험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그럼 자,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서 지워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세요. 마이너스 0.7에서 마이너스 0.15라고 돼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에서는
그냥 어떻게 대입시켰냐만 보시지 계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계산 제가 해왔지만 그 계산 복잡한 건 계산기도 안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 보세요. 그 마이너스 0.7이라는 거는 아까 얘가 마이너스 70%라는 뜻이었죠. 기억하십니까? 그 여기서 15%가 얼마만큼 벗어났나의 척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와 주세요. 마이너스 0.7에다가 또 마이너스 0.15라는 거 이해 가시겠죠? 마이너스 0.15. 근데 계산 방식은 0.3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산하시게 되면 이게 다 0.85가 나와요. 얼마가 나온다? 자, 이것도 마이너스 0.85지만 보통 제곱을 한다면 플러스로 가거든요. 0.85를 두 번 곱한 다음에 0.3을 해서 나온 숫자가 거기 보시면은 0.4335라고 돼 있죠.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계산하지 마시고 이해하셨죠? 그죠?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0.4335가 따라서 분산이에요. 그죠? 찾았습니까? 근데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지금 가로치고 그 안에 0.6584라고 돼 있죠. 0.6584는 따라서 표준 편차. 이걸 루트를 씌우면은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왕 간 김에 뭐 이제 더 포기할 수 없으니까 돼지꼬리 B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분산입니다.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숫자가 얘기해 보세요. 0.4 마이너스 0.15라는 게 돼 있죠?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거 절대 계산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오냐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0.4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면, 자, 보세요. 0.4는 지금 얘가 수익률이 몇 퍼센트죠? 40%라는 뜻이죠. 그런가요? 기대 수익률이 몇 퍼센트죠? 그러니까 요 차이점에 대한 거를 표준 편차로 보거든요. 맞죠? 그럼 불러주세요. 얼마에서 얼마를 뺀대요? 0.4에서 0.15를 뺀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제곱근 한 다음에 아까 제가 확률이 0.3이었죠. 이렇게. 좀 힘들어도 따라가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얼마예요? 보세요. 얘도 15%죠. 그럼 15%는 위험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그럼 벗어나는 속도가 아무것도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정확하게 기대수는 15% 예상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얼마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 그래도 해봅시다. 어디 하는지는 아세요? 맨 밑에 지금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죄송해요. 이렇게 해드려서 제가 썼으면 아마 쉽게 쓰는데 너무 계산을 복잡하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0.15에다가 얼마 뺐죠? 0.15에다가 제곱에다가 0.4를 곱한 거죠. 자, 이것도 그냥요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건 얘는 위험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15%를 정확하게 예상한 거죠. 맞나요? 그럼 잘하고 해서 너무 눈물 납니다. 그럼 마지막을 얘기할게요. 마지막은 수익률이 얼마 났죠? 마이너스 10%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0.10이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0.10에서 얼마를 빼주죠? 당연히 이제 말할 수 있어요. 0.15를 빼준다는 거죠. 그 15%가 기대 수익이니까. 맞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0.15. 그러면 제곱근에다가 0.3을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계산을 해왔는데 들어보세요. 0.4에다 0.15를 빼게 되면 0.25가 돼요. 얼마가 된다? 0.25. 그 다음에 중간은 지워지시죠? 그 다음에 뒤에도 마이너스 0.25지만 플러스 0.25에다가 제곱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 곱하면 0.0065가 나와서 그걸 두 번이니까 밑에 해설해 보세요. 그럼 얼마가 돼 있어요? 0.0375라는 게 나와 있나요? 따보세요. 분산. 그게 분산이에요. 그럼 요게 0. 얼마가 분산이라고요? 0375가 분산이죠. 찾았죠? 이거를 이제 루트를 나중에 씌우게 되면 0.1936이라는 게 뜨거든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0.1936에 대한 요게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요 기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요건 중요했습니까? 중요했어요.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얘가 시험 문제 출제가 99%예요. 표준 편차는 희소식이 한 번 나왔다가 이시청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출제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기 때문에 지금 계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또 계산이 간단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0.0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입문과정에서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구하는 것만 가져가세요. 자, 기대 수익률이 몇 %죠? 여기서 벗어나면 안 위험합니까? 위험합니까? 그럼 얘는 정확하게 15%를 예상했죠. 그럼 15에서 15를 빼면 얘는 위험이 제로라는 얘기죠. 맞나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100%에 좀 벗어났습니까? 100% 나왔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너무 편차가 큰 거죠. 아까 민법 기억나세요? 잘 나올 때는 90점이고 못 나올 때는 또 30점이죠.
안 위험해, 위험해. 이게 너무 숫자가 커도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도와주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쟤를 여기다 놓고 15%를 빼준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나온 것만 따보세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거든요. 그죠? 얘랑 얘랑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이번 과정은 오른쪽 그림이 하나 보이세요? 오른쪽 그림 하나 보이시나요? 그 그림만. 그래서 학교로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해만 하시고 가시는 것이지 그걸 숫자를 지금 한다는 건 무리죠. 지금 그림이 정기분포인데 딱 중간에 15%라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따보세요. 기대 수익률. 이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그럼 아까 민법하고 개론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이 개론보다는 그냥입니까? 민법이 더 벗어났습니까? 벗어났죠.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맞아요? 음. 아니 다시 동영상을 돌리면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잘 나오면 30점 플러스 30점이 마이너스 된다는 건 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개론은 편차가 컸어요? 편차가 작았어요? 작아서 나오면 플러스 5점이 됐는데 마이너스 5점 됐다는 건 이 편차가 작거든요. 그럼 결론을 내리면 이게 벗어날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위험하고 좁혀질수록 위험이 적은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럼 이 저자가 요거는 15%로 하셨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입니까? B고 요건 A죠.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냥입니까? A가 더 벗어났습니까? A가 아까 숫자가 표준 편차가 더 아까 0.6584라는 거였잖아요. 맞나요? 그럼 요게 그냥입니까? 더 벗어났습니까? 벗어나서 65.8%만큼 표준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요? 자, B는 아까 표준 편차가 작았죠. 작은 게 덜 위험하거든요. 개론처럼 좀 편차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럼 요거는 얼마큼 떨어졌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의 숫자를 불러봐 주세요. 19.4%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지금 어떤 게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시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이 그렇고 키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키포인트로. 자, 미래 투자 수익률의 확률 분포가 좁게 분포되어 있을 때 분산이 더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그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표준 편차가 더 작다는 것은 투자 위험이 더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더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제 이 투자 위험이 적은 게 더 좋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아주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 93페이지로 가시면은 93페이지로 가시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그 형태라는 게 있죠. 이것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할 내용인데요. 투자자에 따라서 형태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밑줄만 자 거기 체크하시면 따보세요. 위험 회피형, 위험 추구형, 위험 중립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들어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기출에 나왔던 그 지문들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은 투자자는 위험 증가의 보상으로 높은 기대 수익 요구하고 자, 그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좀 혐오한다는 얘기예요. 혐오하고 추구는 좀 선호죠. 그래서 얘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놈이고 위험의 중립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얘는 위험에 크게 관계없이 기대 수준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건데 지금은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위험 회피형 위주로 가세요. 무슨 회피형 가라? 위험 회피형. 자입니다. 자, 위험 회피형이 거의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 위주로 가야 되는데 자, 세 가지 중에서 위험 회피형이 가장 우리가 합리적인 애라는 겁니다. 위험 회피형 들어보시면요. 자,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왜 요구 수익률에서 무위험률 아세요? 기억나세요? 거의 뭐 다 까먹을 것 같아서 무위험률은 뭐냐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에요. 그럼 어떤 거냐? 국채나 정기금 같은 게 있었죠.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채나 아까 봤던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기예금이에요. 정기예금이자. 그럼 2%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요 누구나 다 줘요. 시간의 대가죠. 얘기해봐요. 그럼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아서 전혀 위험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 회피라고 해서 얘를 투자한다는 건 아니죠. 그죠?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표준 편차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해요. 그럼 아까 15% 기억나세요? 기억나야 될 텐데. 나세요? 따라서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숫자가 똑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그럼 어떻습니까? A가 더 위험했죠? 그럼 A가 표준 편차가 65%로 할게요. 빼고. 그래서 이게 표준 편차가 위험해요. 표준 편차가. 그 다음에 B가 아까 한 19% 나왔어요. 그럼 어떤 걸 투자하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봐요. 이건 수익이죠? 이건 수익이에요? 위험이에요? 위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요 수익률이 같아요. 같죠? 도와주세요. 여러분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얼른 안 물어봐요. 이 표준 편차 위험이에요. 이 숫자가 작은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좋아요? B가 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B를 선택한다는 게 위험회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지금 A와 B는 그냥입니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합니까? 그럼 더 위험한, 덜 위험한. 그게 위험회평이에요. 위험회평이 위험을 완전히 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케이?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신 게 그냥입니까? B를 선택했습니까? B를 선택했죠. 그러면 뭐냐면 동일 수익에서는 더 위험한, 좀 덜 위험한, 덜 위험한 B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따라서 위험 회피형. 얘가 위험 회피형이에요. 거의 시험 문제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위험 수익, 동일 수익에서 덜 위험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합리적이다, 굉장히 합리적이다. 합리적이고. 적지 마세요. 다 나와요, 책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일반적인 투자를 얘기를 해요. 그죠? 일반적인. 제가, 왜냐면 책은 이제 나중에 해주는 게 집에 가시면 책이 아무것도 없으면 네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럴까봐 다 해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들으세요. 자, 다시 갈게요. 그러면요, 얘는 C를 선택했어요? 선택한 건 아니에요. 위험률을 선택한 건 아니죠.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얘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건 아니란 얘기죠. 맞죠? 왜냐면 은행에 투자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위험하니까 안 투자했겠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그냥 했어요? 감수를 했어요. 감수를 했기 때문에 난 부동산에 들이댄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전혀 감수한 게 아니겠다는 건 틀린 지문이고, 그럼 감수하는 위험이 없다,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있다는 거. 맞나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재밌게 좀 쉬어가는 코너, 굉장히 공부를 하니까 머리 아파요. 그래서 번지 점프 알아요? 번지 점프를 해요. 그래서 한 11m가 가장 공포스럽대요. 그래서 갑돌이가 이제 신입생 환영회 때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번지 점프를 해요. 그럼 어떨까? 번지 점프를 했는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뛰어내린다, 안 뛰어내린다? 안 뛰어내리죠. 번지 점프에 대한 위험 회피형이에요. 맞나요? 그럼 얘는 전혀 안 뛰어내릴까요? 뛰어낼 수 있을까? 뛰어낼 수 있어요. 돈 주면 뛰어내려요. 자, 근데 그냥입니까? 얘는 굉장히 회피합니까? 회피하죠. 그럼 더 달라 그러죠, 그죠? 그럼 자 할게요. 얘는 10만원 주면 뛴다, 안 뛴다? 아, 얘는 안 뛰어. 본인은 뛰는데. 그 다음에 100만원 줘도 뛴다, 안 뛴다? 안 뛰어요. 1000만원 주면 생각을 해봐요. 1억 준다면 그냥요, 밀라 그래요. 밀라 그러죠. 못 뜯을 수 있든. 아, 그렇죠? 그러면 그냥이야, 1억 주면 약 먹고 뛰어. 약 먹고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대가가 주어진 위험은 그냥 다 감수를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만약에 피할 수 없는 건 뭐냐면요. 조교가 뛰어내려! 유교훈련에서. 그럼 저는 도덕포인팅이 있어요. 그럼 그냥 밀죠.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IMF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기 침체된 거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인플레라든지 뭐 이자율 변동, 경기 변동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없기 때문에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셔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요, 위험을 완전히 다 회피한다는 얘기다? 그건 아니다. 아니에요. 맞죠? 그럼 A, B는 부동산 위험하시죠? 얘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하죠? 그럼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감수하지 않았으면 C를 선택했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는 그냥입니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합니까? 더 위험한, 덜 위험한,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일반적인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그냥요, 감수하는 위험이 있어요. 있죠. 맞나요? 근데 감수하는 위험이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더 달라는 애도 있고 그래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재밌게 넘기시면은 페이지 9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위험의 회피형의 투자자의 따보세요. 무차별 곡선, 무차별 효용 곡선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나요? 그럼 이건 뭐냐면 무차별 곡선은 주어진 투자 곡선의 어느 점이라도 만족도에 차별이 없는 곡선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따보세요. 위험 회피형. 그래서 위험의 아래로 볼록하게 되겠다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두 투자자 보고 계셔요? 그러면 어떻다?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더 달라고 할 수 있고 덜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갑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프에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수익이고요. 그 다음 요거 가로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위험이라고 돼 있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따라서 위험 회피형. 그 위험을 싫어하니까 위험의 등을 돌려요. 아래로 볼록, 따라서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거든요. 무차별 곡선이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 지금 보고 계셔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어떻다? 지금 그래프가 본다면, 자,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는 거죠. 그렇죠? 그 위험을 좋아해요? 위험을 혐오해요? 혐오하죠. 혐오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기울기가 같아요? 기울기가 달라요? 달라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하나는 굉장히 가팔라요. 하나는 완만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보세요. 이 번지 점프를 한다는 자체의 위험 회피형은 그냥입니까? 감소할 수도 있습니까? 근데 그 원하는 가격이 똑같을까요? 달라는 게 다를까요? 달라요. 1억 달라는 놈이 있고 1000만 원 달라는 놈이 있고 그러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게 얘가 1억 주면 뛰어요. 10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전 3만 원만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떤 게 더 혐오합니까? 1억이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럼 1억이면 그냥입니까? 가파릅니까? 가파를수록 혐오도가 크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이 위험 혐오가 높은 굉장히 보수적인 애예요.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보수적이죠. 근데 두 번째는 그냥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전 2만 원만 주면 뛰는데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얘는 위험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얘는 혐오도가 크다, 혐오도가 좀 작다. 작고 좀 어떨까?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떨까? 공격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기울기에 따라서 같다, 다르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제 전 페이지서부터 쭉 읽어봐요. 넘기세요. 93페이지. 자, 양가로 3번에 두 번째, 일반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투자자는 무슨 회피형이에요? 위험 회피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1번. 자, 칠판도 같이 보자. 기대 수익률이 같다. 그러면 위험이 더 위험한, 좀 덜 위험한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회피형? 위험 회피형이라는 거고. 그럼 화이팅. 지금 보고 있어요? 얘는 예금 투자했어요? 예금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겠죠. 오케이? 그러면 위험 회피형이란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이겼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랬다면 지가 정기예금에 투자했겠죠. 그래서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무위험률밖에 없거든요. 은행에 투자 안 했다는 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위험 회피형 투자를 할지라도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할 때는 이에 따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자 3번 그럼 위험 회피형이 투자 위험이 안고 있는 위험이 커지면 커서 기대 수익이 높겠죠. 그럼 따라서 무차별 곡선, 무차별 효용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진 투자선의 어느 점이라도 만족에 차별이 없는 곡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이 따라서 아래로 볼록, 거기 아래로 향해 볼록이 있어요.
이게 위험의 P형을 얘기하거든요. 그런가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어떤 놈이 더 1억 달러는 애예요. 첫 번째 있죠. 첫 번째는 그냥입니까? 해피도가 큽니까? 클수록 기울기가 가파르다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그냥이야. 좀 해피도가 낮아. 그럼 가팔라 완만해. 완만하기 때문에 기울기에 다르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그림에 평균 분산의 공간의 위험 회피형의 효용 함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무차별 효용 곡선이에요. 그래서 특정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 주는 기대 수익과 분산의 위험을 조합한 연결한 선이죠. 그러면 5번의 별표. 자, 회피형 투자라면 위험 회피도, 즉 위험의 증가에 따라 보상을 바라는 어떤 정도에 따라서 서로 똑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기울기가 다르죠. 그럼 아까 A를 얘기한 놈은 그냥요 가팔라요. 그럼 굉장히 얘는 보수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B는 그냥입니까? 완만합니까? 완만하면 자 얘는 좀 공격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좌측에 있어요. 들어볼게요. 좌측 조그만 글씨가 하나 있죠? A처럼 기울기가 기울기가 완만해요. 기울기가 급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수적이라 그랬죠. 지금 보고 있죠? 일정한 위험 증가가 있을 때 더 많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1억 달러는 얘기지. 그래요? B는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그냥이요 완만해요. 그럼 2만원 주면 뛰죠. 굉장히 공격적인 애예요. 그럼 얘는 기대 수익의 증가에 위험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만족을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울기가 같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잘 따라오셨어요? 자 이제 가볼게요. 거의 평균에 뭐라고 적었어요? 분산에 뭐라고 적었어요? 그게 제가 편해요 지금.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밑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박스를 이제 볼게요. 제가 이제 그려드릴게요. 기대 수익률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기대 수익률은 높아야 되고요. 표준 편차는 낮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지울 동안 같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서로 같은 거, 뭐 수익 같은 위험이 같은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시간 드릴게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평균은 수익을 얘기하고요. 분산은 위험을 얘기합니다. 위험.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라고 해요. 지배 원리. 그럼 누가 누구를 지배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기대 수익률은 수익이 들어갔으니까 위험이에요. 수익을 얘기해요. 수익 표준 편차는요. 표준 편차를 벌써 까먹었어요? 위험이에요, 위험. 그런가요? 적으세요. 표준 편차에다 위험이라고. 그죠? 자,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뭐라고요? 위험.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울 때 같은 걸 찾으셨어요? 자, 그럼 같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A, B, C, D로 갑니다. A, B, C, D 그 다음에 가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쫙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힘든 건 전 또 필기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강사가 힘든데요. 자, 그 다음에 14, 4, 그 다음에 18, 4라고 돼 있죠? 자, 같은 거 찾아보세요. 기대 수익률 같은 게 누굽니까? A와 C가 같다는 거죠. 맞죠? 그럼 표준 편차가 큰 거, 작은 거. 작은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14가 작아요? 18이 작아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14가 작죠? 그러면, 자,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그럼 따라서 A가 C를 지배한다. 그래서 지배 원리라고 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따가 또 네가 언제 그랬냐니까 오른쪽에 그래프가 하나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럼 여기 이제 기대 수익률이고 이게 위험입니다. 표준 편차요. 분산입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이에요. 이게 평균이고 분산, 평균 분산 지배 원리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A와 C는 그냥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같아요.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10이 이렇게 실선으로 그리신 거 보이세요? 자, 이 중에서 표준 편차가 큰 거, 표준 편차가 작은 거,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A가 C를 선택했죠.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A와 C 보고 계셔요? 그럼 A가 아까 위험이 14고 얘가 18이니까 얘를 선택해서 얘가 선택된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그냥입니까? 얘는 표준 편차 위험이 같습니까? 같죠. 그럼 수익률은요? 높은 게 좋은 거죠. 맞나요? 그럼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미리 잘하셨습니다.
따라서 B가 D를 지배한다. D를 지배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B하고 D는요. 자, 얘기해 보세요. 그다음이니까 표준 편차가 같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그래프에서 이렇게 실선이 내려오는 게 하나 있나요? 여기 4입니다. 그다음이니까 지금 표준 편차가 같죠? 그러면 B하고 D 중에서 수익이 낮은 거, 수익이 높은 거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하신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지금 5고 얘가 4라고 돼 있나요? 그럼 B하고 D 중에서는 어떤 거 선택했다고요? B를 선택했죠.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누구하고 누가 남았어요? A하고 B만 남으신 거죠. 맞나요? 그러면 자 보세요. A하고 B께서는 같은 게 있어요? 같은 게 없어요? 동일한 게 없어요. 없죠? 동일한 게 있으면 평균분산 지배율 원리로 가거든요. 동일한 게 있다 없다? 없죠. 없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도 다르고 위험도 다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따보세요.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자산을 묶어서 분산 투자하자는 이론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누가만 지금 남았어요. A하고 B만 남았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집중 투자하는 게 나아요? 분산 투자하는 게 나아요? 분산 투자해서 A, B를 다 같이 투자하자는 거죠. 맞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한 전선을 따보세요.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효율적 전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럼 이따가 배우시겠지만은 포트폴리오라는 효율적 전선 프론티어거든요. 프론티어로 자 얘는요. 자 우리가 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아주 포트폴리오하기 좋은 대안을 묶어놓은 거죠. 그걸 집합하니까 그냥입니까? 하나의 선이 이루어집니까? 선이 이루어지고요. 이 생긴 모양이요. 그냥입니까? 우상향입니까? 우상향이에요. 그죠? 자, 그럼 우상향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위험과 수익은 상세라고 돼 있죠.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방에 같습니까? 그럼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겠죠. 그럼 우리가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다, 비례다. 비례기 때문에 우상향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지금 얘와 얘는 그냥요 위험이 같아요. 위험이 같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가장 수익이 높은 얘를 선택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그냥입니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까? 감수해야지만 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가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자 가볼게요. 지금 94페이지에 지금 박스가 하나 있죠? 그럼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거와 어떤 거가 지금 선택됐어요? A하고 B를 선택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책의 니은을 좀 보세요. 그러면 94페이지 니은을 보시면은 효율적 투자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잡아야 되는데 A, B 중 최적의 선택은 투자의 위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공격적인 투자는 위험이 높지만 기대수익도 높은 A를 선택하겠고 보수적인 건 기대수익이 낮지만 위험도 낮은 B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갑니다. 2번 그러면 그 지배 원리에서 선택된 개별 투자안 혹은 투자 대안의 집합체를 효율적 투자 대안,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자 얘네들은 이제 위험 회피형의 투자 선택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의 후보예요. 그럼 3번에 가시면은 제가 지금 A와 B를 연결했죠. 그게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예요. 무슨 전선? 그래서 집배 원리에 통해서 선택된 효율적 투자 포트폴리오의 묶음을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전선이라 그래요. 그 프론티오라고 하죠. 그럼 기억 니은의 별표. 그럼 효율적 전선은 효율적 프론티오란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우상향한다는 얘기죠. 보고 계시나요? 그럼 효율적 전선에 존재한다는 투자 대안은 위험회피형 투자자에게 모두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투자 대상의 후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잠깐만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색이라는 그래프가 하나 있죠. 이게 효율적 전선이에요. 무슨 전선이다? 효율적 전선. 그럼 아까 A, B가 둘 대안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은 거기 보시면은 요렇게 자 따라서 무차별 곡선 아까 무차별 곡선 기억나세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굵은 글씨로 돼서 아래로 볼록한 게 있죠. 이렇게 가고 얘한테 이렇게 만나고요. 그 다음 위에는 실선이죠. 실선도 무차별 곡선이에요. 위로 볼록한다, 아래로 볼록한다. 아래로 볼록하죠. 그래서 실선을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럼 얘네들이 만나야지만 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요거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보세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최적 포트폴리오를 고르라 그래요. 그러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럼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만나야지만 최적이 되겠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요거 그렸던 요 두 가지가 따르면서 무차별 곡선 아래로 볼록하는 거죠. 이렇게 무차별 곡선입니다. 무차별 곡선이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그럼 아래로 볼록한 거는 그냥 했어요. 위험 회평이었어요. 위험 회평이었죠. 그럼 위험 회평과 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선선이 안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만나야지만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는 제가 항상 암기 기법이 이제 부요접으로 암기하는 건데 좀 기초 강의에 나오긴 좀 어려운 건데 그래도 있으니까 할게요. 자 무차별 곡선과 요 효율적 전선이 그냥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는데 자 접하는 점도 맞고 접점도 맞는데 교차점 하면 안 돼요. 자 들어보시면은 교차점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 들어보십니다. 자 여기 아까 여러분들 왜 B하고 D가 있었잖아요. D는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을 다 지배했기 때문에 얘는 좋은 대안이 아니거든요. 자 따라서 교차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두 개의 점이 나옵니까? 그럼 최적이라고 볼 수 없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교차되는 게 좋아요, 접하는 게 좋아요? 딱 만나는 게 최적이라고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런가요? 물론 우리가 자 위험에 싫어하니까 위험에 등을 돌리고 수익이 높기 때문에 여긴 효용이 커지긴 해요. 근데 여기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기 때문에 최적이 아니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가볼게요. 천천히. 지금 여러분들 동그라미 4번 보고 계셔요? 그러면 투자 대상들이 1차적으로 지배원리에 의해서 효율적 투자원을 선별되면 이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투자원을 선택할 것인지 문제가 이들과 무차별 곡선이 그냥입니까?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볼게요. 아까 제가 저 1억 주세요, 저 3만원만 주세요 라는 애 기억나세요? 그럼 1억 주는 애가 그냥입니까? 혐오도가 높습니까? 완만해요, 좀 가팔라요? 가파르니까 보수적인 투자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만원만 주세요 하는 애는 그냥입니까? 좀 완만합니까? 그럼 얘가 공격적인 투자자의 무차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기업번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B를 선택한 놈이 그냥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A를 선택한 놈이 공격적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천천히 넘겨보세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지배 원리를 충족하는 효율적 투자안 중에서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무차별 곡선과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효율적 전선이 그냥입니까? 만나야 됩니까? 그러면 이 무차별 효용 곡선과 투자안의 최적 투자단의 최적 포트폴리오가 만나야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투자 대상들의 선택 과정은 먼저 지배 원리를 충족하는 효율적 투자안을 선택한 다음 이 무차별 곡선에 적합한 최적을 찾아내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리얼해 보시면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똑같습니까?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투자의 최적이 투자안이 다른 투자한테 최적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가볼게요. 전 페이지로 갑니다. 페이지 94페이지 잠시 또 우리가 한번 가시죠. 자 지금 여러분 천천히 제가 갈게요. 박스 하나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박스에서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같으면 수익을 선택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누구하고 누구였습니까? A와 B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근데 A와 B는 자 그냥입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하나가 똑같은 게 없잖아요. 이해 갔나요? 왜냐하면 B가 수익도 크지만 위험이 낮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걸 선택한다는 건 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돼요, 포트폴리오 해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림이 보이시죠? 그러면 무슨 점하고 무슨 점이 선택됐나요? A하고 B가 포트폴리오 하기 아주 좋은 점이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만 가야 돼요, 두 개 분산 투자해야 돼요.
분산 투자하자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연결한 거,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좋은 점들을 연결한 집합을 따면서 효율적 전선. 그러면 그냥 해요. 밑에가 빨간색이 우상향해요. 그럼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죠. 그래서 우상향한다는 거죠. 동일한 위험에서 최대의 것들을 연결시킨 거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최적이 되려면 아까 무차별 곡선이 있었죠. 얘네들과 그냥입니까?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지만 그게 최적에 대한 선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까 따라서 아래로 볼록 무차별 곡선 기억나시죠? 그럼 얘네들이 얘와 교차해야 돼요? 접해야 돼요? 교차는 두 점이니까 최점이 아니죠. 밑에 있는 것들은 선택되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집합한 게 무슨 전선? 효율적 전선. 우하향, 우상향.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죠. 그래서 동일한 위험에선 제일 많은 큰 수익들을 연결한 거죠. 맞나요? 그래서 더 수익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면은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그냥입니까? 위험을 더 감수해야겠죠. 그래서 더 또 우리 우상향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아주 아주 좋은 걸 찾으려면 그냥입니까? 얘네들이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지만 그게 최적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교차점이 좋아요? 접하는 게 좋아요? 접하는 무슨 점과 무슨 점? A점과 B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일으키자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넘기셔서 페이지 9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8페이지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 안 되니까. 98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따보세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만들어져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저자가 잘 해놓으셨는데, 지금 대안이, 자, 포트폴리오라는 자는 결혼을 함과 바구니 담지 말라는 건 집중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하자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분산 투자하려면 그냥 돼요, 좋은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았죠? 아까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같은 수익이 높은 A, B를 찾으신 거죠. 맞나요? 근데 제가 한번 더 찾아볼게요. 이거보다도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걸 한번 더 찾아서 좀 흥미를 좀 하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자, 따라서 효율적 전선.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좀 재미있게. 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편안하세요? 안 편안해요? 편안. 자, 그 서 있는 게 수익률이거든요. 뭐다?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고 편안하게. 포트폴리오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누워있는 게 위험이죠. 그래서 아까 평균은 수익이었죠.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자체가 가중평균이라는 수익을 나타내기 때문에 평균 수익을 나타내는 그 어떤 용어예요. 분산은요, 위험이었죠. 맞나요? 그러면 강의 참여하셔야 돼요. 수익은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위험은요? 낮은 게 좋죠. 맞죠? 그럼 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새로 한번 등장해 볼게요. 10, 20, 30, 40, 10, 20, 30, 40이라면, 자, 아까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점들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예요. 그 얘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분산 투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봐요. 그래서 여러 대안들을 분석해 본 거죠. 그래서 내가 분산 투자하려고 A, B, C, D, E, F, G, H, I, G를 찾았으면, 자, 볼게요. 자, 아까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하겠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럼 A를 선택하는 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얘네들은 다 기각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수익이 같습니까? 그럼 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자, 얘는 어떻게 되죠? C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얘는 그냥입니까? 위험이 같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D를 선택하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요, 우열을 가리기가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르고 제가 안 좋은 것들이었어요? 아주 좋은 것들이었어요? 평균 분산은 아주 좋은 것들이거든요. 얘기해봐요. 따보세요. 포트폴리오. 그럼 얘네들 4개의 분산 투자하자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하나라도 빼먹는 게 좋아요? 4개를 다 하는 게 좋아요? 구성산수를 넓힐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해했죠? 그럼 얘네들은 하나하나씩 점이죠? 그럼 따보세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점들이 포트폴리오하기 아주 좋은 대안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맞아요? 화이팅. 그래서 이 점들을 뭐라고 해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하기 아주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집합하면 그냥요 선이 만들어져요. 그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죠. 아까는 AB밖에 없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요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무슨 전선? 효율적 전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이라는 거죠. 우상향한다는 것은 수익과 위험이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높은 걸 선택한 거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더 수익을 얻으려면 그냥입니까? 위험을 더 감수해야 됩니까? 감수해야지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얻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문과정 이 네 가지는 그냥입니까? 다 투자해야 됩니까? 그럼 AB가 나요? ABC가 나요? ABC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구성자산 수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주식에서 따왔는데 들어보세요.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발전됐다, 주식시장에서 따왔다. 주식에서 따왔어요. 그럼 주식. 그럼 얘가 만약에 지금 1억이 있어요. 자, 그냥입니까? 분석을 해야 됩니까? 따라서 A, B, C, D. 나쁜 대안이에요? 아주 좋은 대안이에요? 그럼 저기에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집중 투자, 분산 투자. 두 개가 낫다, 네 개가 낫다. 네 개의 구성자산수를 넓힐 수는 없다는 거죠. 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찾아냈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분산 투자하자는 건 왜냐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상했지만 따입니까? 잃을 수도 있습니까? 잃을 수도 있죠. 그 개별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얘가 따게 되면은 얘가 잃은 걸 커버하게 되고 얘가 따게 되면 잃은 걸 커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집중 투자가 맞아요? 분산 투자가 맞아요? 분산이죠. 안전한 결합 표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물방에서 다 벌자는 게 아니라 그냥입니까? 안전하게 갑니까? 안전하게 결합 편이.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 맞겠어요? 분산이 맞겠어요? 분산 효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굉장히 쉬운 게 분산 효과를 크게 하려면 자, A, B, C, D를 아까 두 개가 좋아요? 네 개가 좋아요? 그럼 구성자산 수를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그럼 A, B가 낫다, A, B, C가 낫다. A, B, C가 낫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구성 자산수를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피할 수 없는 게 있었죠. 아까 유교 콜론은 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IMF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험 문제는 인플레, 이자 위험, 경기 변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자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다. 이걸 따라서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근데 만약에 개별 자산,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했어요. 그러면 개별 자산에 하나만 투자했다는 것은 모든이에요? 그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할인은 당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조류 독감이 터지면 그냥입니까? 이 어떻게 돼요? 이 닭에 영향을 주겠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드는 게 반대인 걸 투자하는 게 좋아요. 비슷한 거 반대인 거. 그럼 돼지고기 소고기 많은데 투자했으면 이익을 받겠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같은 게 좋다 반대인 게 좋다? 상관이 좀 적어야 돼요. 그래서 반대인 게 효과가 있어서 이걸 완전히 줄여버렸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개별 사용을 쓰는 건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있어요. 있죠. 이걸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포트폴리오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체계적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이 줄지 체계적 못 줄이는 거죠. 맞나요? 시간 이따 해드릴게요. 자, 그럼 어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죠.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볼게요. 총위험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총위험은 자,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요. 체계적은 그냥입니까? 모든 자산이 옵니까? 그럼 인플레나 경기 변동, 이자율 변화는 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모든 자산이에요. 그 하나의 개별 자산이에요.
그럼 다른 거 투자했으면 분산 투자했죠. 그래서 이거는 개별자산이니까 이건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야매로 들어가는데, 자, 저게 물고기예요. 그럼 그냥 해야 돼요? 그물을 쳐야 돼요. 그럼 체계적인 그물이 있고 비체계적인 그물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따라서 체계적은 그물이 촘촘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이다, 촘촘하다.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피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물고기가 못 피할까요? 못 피해요. 맞나요? 뚱뚱한 물고기나 저렇게 날씬한 물고기도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해요. 절대 못 피해요. 그죠? 그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촘촘하니까. 나도 초라해요. 그럼 그냥이야 체계적이야. 체계적이죠. 비체계적은 그냥이야 듬성듬성. 그럼 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포트폴리오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한 위험은 어떤 걸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암기 기법이 체계입니까? 비계제거입니까? 비계제거죠. 다시 할게. 체계적 위험은 줄여요? 못 줄여요? 제거가 돼요? 전혀 안 되죠. 맞습니까? 포트폴리오 제거할 수 있는 건 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다. 그럼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나오면 체계 제거가 맞아, 비계 제거가 맞아. 비계 제거가 맞아. 저를 포함해서 옆구리를 잡아보세요. 뭐가 쌓였어요? 비계죠. 뭘 제거시켜야 돼? 비계. 그럼 체계는 제거시킨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비체계적만 제거시키는 거죠. 저를 보시면 얼굴은 괜찮은데 여기가 좀 튀어나왔어요. 그럼 뭘 제거시켜야 돼? 그냥이야 분산 투자해야 돼. 아, 힘들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체계적은 위험을 줄여요, 못 줄여요? 제거돼야 안 돼요. 그러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건 비체계적을 제거시킨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위험이 클수록 그냥입니까? 수익도 높습니까? 비례관계죠. 그럼 감소하니까 여기서 위험은 체계적 위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비례관계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포트폴리오 이론의 의의와 목적을 보시고 계시죠? 집중이 맞아요? 분산이 맞아요? 그럼 집중되면 안 되죠? 불확실을 제거하고 두 번째 분산하자는 거, 안전한 결합 편익을 가자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자, 맨 밑에 가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 무슨 위험과 무슨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체계적은 그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피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모든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모든 투자 대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따라서 이자의 변동,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피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개별 부동산이에요? 모든 부동산이에요? 모든 부동산. 그러면 두 번째 줄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종목 수를 늘려도 회피할 수 있는 없는 분산이 가능한 분산이 불가능한 위험이라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따라서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로 제거가 되는 것이 절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총 위험이 0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왜냐면 얘는 0까지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체계적이 남습니까? 남기 때문에 총 위험이 0까지 못 줄인다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 비체계적 있어요?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피할 수 있죠. 그럼 요거는 모든이에요? 개별이에요? 투자 안의 고유, 불필요한 위험. 그래서 우리가 3번에 가시면은 한 종목에 투자했죠. 그럼 모든입니까? 개별입니까? 분산 효과 없지만 모든 포트폴리오 종목수를 증가해서 투자했다면 아까 이 종목수를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이 개별 자산의 수익률 분포도가 각각 상이함으로 서로 위험이 상쇄돼서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비체계적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럼 비체계적 위험 분산 투자를 회피할 수 없어요? 회피할 수 있어요. 분산이 가능한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종목수를 고려한 분산 투자에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구성한 종목수를 무한대로 증가시키면 통계학적 이론적으로 체계적 위험을 0까지 해요? 비체계적 0까지 해요? 체계적 0까지 못 줄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아직 안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거기 보시면 그래프 하나 보이시죠? 그러면 요게 세로가 요게 이제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고요. 총위험이고 아까 구성자산 수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이게 꺾였어요. 꺾이게 되면은 전체가 총위험입니다. 총위험이라면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 밑에 위험은 줄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그럼 체계적이라고 하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자, 그냥입니까? 똑같습니까? 위험이 안 줄죠. 그럼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이다? 체계적인데 위에 거는 그냥이에요.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따라해보세요. 상간계수. 상간계수라는 별표. 상간계수는 수익률의 움직임이에요.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함께 움직이는 정도를 계수화시킨 거죠. 수익 움직임 방향을 나타내는 계수인데, 자, 이것도 좀 쉽게 좀 전달하게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세 번째만 하면 이제 마무리 짓는데, 자, 아까 주식회사 할인은 그냥요, 닭 만드는 데예요. 그러면 닭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만약에 닭 만드는 데 다 투자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좀 반대인 게 좋습니까? 그럼 돼지고기, 소고기 낫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한림인데 내내치킨, 교촌, BBQ 그냥이에요. 다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상관이 적어야 됩니까? 적고 반대 방향이 좋다는 거죠. 맞죠? 그럼 그 수익률에 대한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계수가 상관계수예요. 그럼 힌트를 드리는데 같은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반대인 게 낫죠. 도와주세요. 같은 게 낫습니까? 반대인 게 낫습니까? 내내치킨하고 할인하고 투자했으면 작살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성격이 그냥인데요. 상관이 적고 반대인 게 좋아요. 상이한 게 좋죠. 그럼 같은 방향이 좋아요? 반대 방향이 좋아요? 반대 방향이 좋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상관이 많아야 돼요? 좀 상관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러면 플러스가 좋을까요? 마이너스가 좋을까요? 지금 끝날 때가 되니까 수치가 낮아야 되죠? 그럼 플러스가 낮아요? 마이너스가 낮아요? 마이너스가 좋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가 있는데 만약에 플러스 1이면 10%, 10%이 완전히 동일하고 동일한 방향은 플러스일 때는 자 비계가 그냥입니까? 아까 비체계적이었습니까? 비계를 전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플러스 1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0.9는 1보다 작으면 되는 건데 그럼 마이너스로 갈수록 분산 효과가 크겠죠. 0도 분산 효과 있는데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냐면 10% 10%인데 완전히 반대 방향이야. 따라서 완전히 제거.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비체계적 비계를 완전히 0까지 제거할 수 있죠. 자, 그럼 갈게요. 도와드릴게요. 자, 서로 상관이 많아야 돼요? 좀 상관이 적어야 돼요? 그럼 수치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고요. 같은 방이 좋아요? 반대 방이 좋아요? 그럼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같은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근데 플러스 1은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플러스 1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0도 플러스 1보다는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산 효과가 있죠? 마이너스는 그냥입니까? 완전히 제거입니까? 완전히 제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100페이지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가볼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위에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을 따라서 상관관계 그걸 보여주는 계수가 무슨 계수? 상관계수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저랑 같이 봅니다. 1번 여러분들 플러스가 좋아요? 플러스가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완전히 안 좋죠. 그러면 요거는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이 완전히 정의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즉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이 완전히 비례관계니까 완전히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폭만큼 움직인다 보니까 분산 효과가 있다? 전혀 없다. 전혀 없어요. 플러스 1이면 절대 안 돼요. 그런가요? 그럼 비체계적임을 전혀 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위에서 두 번째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만 아니라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0.9는 그냥입니까? 플러스 1보다는 작습니까? 그럼 분산 효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플러스가 1이 아니라면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상호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분산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2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완전히 제거되죠. 그럼 두 자산의 수익률이 움직이기 완전히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폭만큼 움직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극대화돼요. 비체계 적음을 그냥 해요. 0까지 만들어요. 0까지 만들어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1 아니고 0도 분산 효과가 있죠? 그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밑에 기억번에 보시면은 자 A와 B 관계가 자 0.83이라고 돼 있죠. CD가 0.238이라고 돼 있죠. 여쭤볼게요. 이 수치가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그럼 0.832가 작아요? 0.238이 작아요? 그럼 CD로 분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도와주세요. 그런가요? 근데 마이너스 때는 작은 게 좋아요? 마이너스 때는 큰 게 좋아요? 수치가 큰 게 좋죠. 그러면 니은이 AB가 마이너스 0.83이라고 돼 있나요? CD는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마이너스는 수치가 커야지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수치가 커요? 이건 AB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디귿에 보시면 마이너스 0.238하고 0.832가 남았죠. 그럼 이 중에서 그냥입니까? 마이너스가 낫습니까? 그 마이너스 쪽이 더 우수한 분산 효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은 자 포트폴리오의 장점 단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별표 쳐놓으시는데 자 이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에서 발전됐나요? 주식시장에서 따왔나요? 그럼 단점이 자 부동산은 자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되지 못하죠. 황금성이 높아요? 좀 떨어져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수정하거나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보통 여러분들 주식은 단타잖아요. 근데 단기인데 부동산은 단기입니까? 좀 장기입니까? 그럼 장기로 관점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런데 그냥이다 장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 저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그러면 같은 게 좋아요? 좀 다른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별로 똑같습니까?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까? 다르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별로 다르죠. 다르다. 그럼 분산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장점 보고 계셔요? 그래서 투자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부동산의 개별성, 지역성, 부동성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그냥이다 용이하다. 왜냐하면 동일 유형의 부동산이라도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고 유형마다 다르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따라보세요. 효율적 전선 기억나세요? 그럼 ABCD는 그냥입니까? 아주 포트폴리오하기 좋은 대안들이죠? 이걸 연결하면 무슨 전선? 효율적 전선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ABCD 그러면 얘네들이 두 개지가 좋아요? 네 가지 다 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럼 집중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구성자산 수를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죠. 쟤네들을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체계적인 그물이 어떻게 돼 있죠? 피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개별입니까? 모든 자산입니까? 인플레든지 경기 변동이나 이자 변동을 얘기하죠. 비체계적은 그냥이에요. 그물이 듬성듬성 돼 있어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필사였죠. 모든 자산이에요. 개별 자산. 개별에서 올 수 있는 위험이죠. 맞나요? 그럼 포트폴리오 제거한다는 거는 체계를 제거시켜요. 비체계 제거를 제거시켜요. 체계는 못 제거시키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나왔다. 그럼 여기를 잡으세요. 뭐가 쌓였어요. 그다음에 비계 제거. 체계는 못 제거시켜요. 맞습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체계적 위험을 제거시킨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시킨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가 주식회사 할인인데 내내치킨, 교촌, BBQ는 그냥입니까? 다 상관이 있습니까? 분산 효과가 없어요. 맞나요? 그럼 상관계수라는 건 이 자산들에 대한 수익률의 움직임에 대한 거를 계수화시킨 거죠. 그럼 같은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반대인 게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럼 화이팅. 같은 게 낫다? 반대인 게 낫다? 오늘 주식이라는 걸 좀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상관이 많아야 돼요? 좀 상관이 적어야 돼요. 그 수치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은 거죠. 맞나요? 같은 방향이 좋아요? 반대 방향이 좋아요? 반대 방향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플러스 1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되면 안 된다? 플러스 1만 안 되면 다 포트폴리오 가능해요. 근데 사이가
어디와 어디 사이를 얘기합니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죠. 대답해 주세요. 플러스 1이면 제거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플러스 1만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0.95는 되죠. 왜요? 1보다 작으니까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입니까? 완전히 제거합니까? 완전히 제거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머릿속에 이렇게 두세요. 상관이 많아야 된다, 좀 상관이 적어야 된다. 그 개수가 어떻게 된다? 낮아야 된다. 같은 방이 낫다, 반대 방이 낫다. 반대가 낫다는 거죠. 그럼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오케이. 맞아요? 이해하셨어요? 이사가 얘기한 건 플러스일 때는 그냥입니까? 수치가 작아야 됩니까? 마이너스일 때는요. 커야 되는 거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중에서는 마이너스가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절대 플러스 1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플러스 1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뭐만 아니면?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0도 분산 효과가 있죠? 마이너스일 때는 그냥요. 완전히 제거돼요.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시간은 제가 이제 순서를 뒤에 안 바꾸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78페이지 그대로 그 순서대로 갈게요. 78페이지 이렇게 해서 7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78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단기예요, 좀 장기예요. 그럼 단점이 있지만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용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걸 정리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